안녕하세요, 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틱탁입니다. 오늘은 바시론 콘스탄틴의 패트리머니 퍼페추얼 캘린더 울트라 씬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모델을 한 7년 정도 전에 리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7년 전이면 제가 바쉐론에 있을 때 계속 리뷰를 해달라고 징징거려서 해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청탁은 어지간해서는 안 받는데 진행했던 이유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이고요. 옛 기억과 함께 이 모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리퍼런스 넘버가 그대로더라고요. 앞에 있는 5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둘 다 숫자를 까먹었어요. 4317호 저는 외우고 있는데. 진짜로? 네. 왜 얘기 안 했나요? 안 물어보셔서. 43175가 변함이 없더라고요. 기능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리뷰를 했던 모델은 실버 다이얼이었는데 이제 오늘 리뷰할 모델은 블루 다이얼인데 차이점이 인덱스 형태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실버 다이얼 시절에는 인덱스가 조금 더 짧았던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블루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가 더 길어져서 시계 정보와 인덱스가 거의 달락말락할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이외에는 7년 전에 리뷰했던 모델은 문페이지 소재가 청금석이었던 것 같은데 라피스 라줄리. 네. 근데 오늘 보니 청금석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네, 문페이지의 디스크는 청금석이 아니지만 달은 여전히 18K 골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 봐서는 최초의 이 모델의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굳이 뭔가 손을 댈 필요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고요. 이 모델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울트라 씬답게 케이스 두께가 8.96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얇은 시계라고 할 수 있죠. 얇은 만큼 착용을 하였을 때도 손목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울트라 씬의 시계를 착용해 보면은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순간적으로 잊을 때가 있어요. 시계 어디다 놓고 왔다라고 생각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랬는데 보면 손목에 시계가 있고 이 모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퍼페추얼 캘린더로는 9mm가 되지 않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 시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얇으면서 복잡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1등 공신이라고 하면은 탑재된 무브먼트 칼리버 1120QP라고 할 수 있겠죠. 무브먼트의 베이스 무브먼트는 예거 르쿨트루의 920이라고 하는 자동 무브먼트입니다. 기능을 전혀 넣지 않은 상태의 두께가 2.45mm이고 바쉐론 콘스탄틴처럼 퍼페추얼 캘린더 모듈을 위에 올리면 두께가 4.05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자동 무브먼트의 두께보다도 얇은 퍼페추얼 캘린더 무브먼트로 구현이 가능한 것인데 이 베이스 무브먼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칼리버 920이라고 하는 예거가 설계하고 생산한 다음에 파텍 필립, 바쉐론 콘스탄틴, 오데마 피게, 빅3라고 불리던 하이엔드 브랜드에 공급했던 적은 있지만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들은 그 무브먼트를 예거는 탑재해 본 적이 없고요. 실컷 만들어주고 사용 못하는 그런 무브먼트였는데 이제 그런 게 수동에 하나 더 있잖아요. 칼리버 1003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동 같은 경우에는 바쉐론 콘스탄틴과 오데마 피게만 사용을 했었고 파텍 필립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시계 브랜드들이 합병되고 그룹화되는 과정에서 예거가 가지고 있던 칼리버 920의 생산 설비와 생산 권리를 오데마 피게가 가지고 가게 됩니다. 현재는 인하우스화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바쉐론은 오데마 피게에서 에보슈를 받아서 제네바 홀마크를 위한 마감과 조립, 조정 테스트는 진행되고 있는 거죠. 1120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시계 중에서 제네바 홀마크를 획득한 시계는 바쉐론 콘스탄틴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제네바 홀마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쉐론 콘스탄틴밖에 없기 때문이죠. 파텍 필립은 사용하지 않고 오데마 피게는 제네바가 없기 아니니까요.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겠죠. 개인적으로도 저는 오데마 피게 버전을 더 좋아합니다. 날짜창이 있는 버전을 좋아해요. 아니요, 기능과 상관없이 네. 오데마 피게 버전을 더 좋아합니다. 오데마 피게 버전의 로터가 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바쉐론 버전은 끝부분에 있는 웨이트만 골드거든요. 오데마 피게 네. 버전은 전부 골드고. 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아, 네. 이 무브먼트의 이제 독특한 점의 하나가 뭐냐면 볼 베어링이나 슬리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대신에 루비로 된 롤러 같은 게 있어요. 롤러 위를 링과 결합된 로터가 이렇게 돌면서 회전하게 되는데 독특한 소리가 있습니다. 착착착착착착.
무브먼트를 얇게 만들기 위해서 무브먼트 구조가 2층이 아니고 1층인 것도 저는 꽤 좋아하거든요. 로터를 제외한 부품들이 다 같은 레벨에 네. 있어요. 로터를 떼어내면 수동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자동 무브먼트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브먼트가 들어간 시계를 15년 전에 샀었는데 지금도 가장 선호하는 무브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금액이 5배 정도 상승하지 않았나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마이너스에서. 그렇죠 뭐. 바제론 콘스탄틴 버전의 이 무브먼트가 들어간 시계를 사러 갔었는데 특이하게 프리스프롱이 아니고 일반 레귤레이터를 사용하는 버전도 있어서 그냥 안 산 기억이 납니다. 저는 프리스프롱 성애자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1120은 전부 프리스프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골드와 푸른색이 매칭이 상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색깔을 뽑아낸 것 같아요. 블루 느낌과 로즈 골드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콜렉터들로 월, 요일, 글자, 문페이즈를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컬렉터가 좌우로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되어 있고요. 이게 누르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돌아오는 게 오래 걸리는 거일수록 뭐 예를 들면 월부터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일을 바꿔주시고 날짜를 바꿔주시고 보통의 문페이즈는 낮에 바뀌게끔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미세븐님이 문페이지가 변경되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피하라고. 문페이즈는 해가 떠 있을 때 바꿔야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시계 세팅 이후에 시계를 맞춰놓고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은 코렉터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와인딩을 해주는 0단과 시간을 바꿔주는 1단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와인딩의 느낌은 경쾌하고요. 0단에서 한 단만 뽑으면 시간을 조정해주는 1단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퍼페추얼 캘린더이기 때문에 시계는 반대로 감아주지 마시고 시계가 가는 시계 방향으로만 감아주시면 되고요. 감는 느낌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마찰 계수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즉각적으로 움직이고요. 핸즈가 굉장히 길고 시원시원하게 도는 느낌이 있어요. 12시 근처에서 찰칵하고 움직이는 느낌이 있고 조금 더 지나서 12시 15분에서 20분 정도에 그 다음에 요일이 움직이네요. 다이얼을 보면 전형적인 패트리모니 이면서 퍼페추얼 캘린더의 전형적인 형태이기도 한데요. 3시 방향이 날짜입니다. 6시 방향이 문페이즈고요. 9시 방향이 요일입니다. 12시 방향이 월인데요. 윤년이 12시 방향에 4년짜리 디스크를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4년째 June이니까 윤년의 6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윤년 디스크가 있던지 윤년을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가 있다면 패트리모니 퍼페추얼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4년짜리 디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얇게 제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같은 축에서 2개를 쓰는 형태가 많은데 이 모델은 정보를 늘어놓는 대신에 바늘을 1개만 써서 2개를 더 얇게 가져가고자 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이 인덱스의 길이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약 커브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바로 패트리모니 컬렉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트리모니는 곡면과 곡선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컬렉션이고요. 비슷한 원형의 컬렉션 중에서 그 트래디셔널은 직선과 직면이 들어가 있고요. 트래디셔널 같은 컬렉션은 심플 워치 투 그랜드 컴플리케이션까지 있다면 패트리모니는 40년대 50년대 디자인을 재해석하면서 얇은 시계가 주된 컬렉션의 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도트 인덱스가 굉장히 절묘한 높이로 배치되어 살짝 돌출되어 있는 옛날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주가 숨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좋다. 바시론의 모든 제품, 인덱스와 핸즈까지도 8K 골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따뜻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마도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쉐론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말테크로스가 적용되어 있는 버클이에요. 사용자마다 좀 느낌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울트라신에는 탱버클이 들어가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고가의 시계로 올라갈수록 디버클을 사용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제 유저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8.9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클의 두께와 시계의 두께가 비슷해져 버리는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디버클이 물론 사용상에는 좋지만 울트라신의 기저를 쭉 가지고 가기에는 일반 버클이 조금 더 맞지 않는가 하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제가 만약에 이 금액대의 시계를 구매를 한다면 디버클을 더 선호하겠죠. 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총평을 내리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퍼페추얼 캘린더라고 하면 하이 컴플리케이션의 시작점인 부분이잖아요. 하이 컴플리케이션 하면은 좀 부담스럽다거나 데일리로 착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퍼페추얼 캘린더임에도 불구하고 셔츠에 굉장히 쏙 들어가는 얇은 쇠와 적당한 사이즈와 특히 이제 청판 같은 경우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패셔너블하게 보일 수도 있는 데일리 컴플리케이션 네. 워치라고 할 수 있겠죠. 투르비용이나 그런 컴플리케이션들은 좀 델리케이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착용하기에는 이제 조금 심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퍼페추얼 캘린더처럼 실용적인 날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매일 착용하기 좋은 그런 시계가 아닌가 싶고요. 두께가 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착용감이 있습니다. 시계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두껍고 무거우면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좀 피로감이 오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중요한 자리가 아닌 때에는 조금 편한 복장을 하시는 것처럼 시계도 가볍고 얇은 게 좋을 때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브먼트 자체도 자동 무브먼트 중에서는 가장 얇고요. 디자인이나 무브먼트나 모든 면에서 종합 선물 세트이고 제네바 C를 받은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브먼트만 감상하기에도 충분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시계가 아닐까 합니다. 바셔론 컨스탄틴 퍼페추얼 캘린더 울트라 신 살펴보았고요. 저희는 다른 시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셔론 컨스탄틴 아닌데 어떡하나요? 리치먼트 사랑합니다. 네, 다음에는 꼭 스와치 브랜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해본 말이야.